여러분들 교재 170조 밑에 괄호 2번 라우레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라우레 법칙의 음의 벗어남의 예로서 용매를 아세톤으로 보고요. 용지를 물로 봤습니다. 용매를 아세톤 그리고 용지를 물로 보고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용매와 용질이 서로 혼합이 되었을 때 내부에도 아세톤 물이 있고 그리고 표면에도 아세톤과 물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표면에 물이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표면에 아세톤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 표면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어때요? 이 물이 지금 숨어 있어요. 표면에 지금 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아세톤을 기준으로 해서 봅시다. 용매가 얼마나 잘 증발하냐 그걸 보자는 거죠. 원래 아세톤과 아세톤 간에는 이중국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고 그 인력,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인력을 극복하고 아세톤이 증발을 하려는 경향이 이만큼이다. 화살표로 표현했어요. 또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인력이 작용합니다. 쌍극자 간의 인력, 이중극자 간의 인력을 극복하고 아세톤이 증발하려는 경향이 이만큼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물이 혼합이 됐더니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인력과는 다른 차원의 인력이 생기죠. 아세톤과 물 간에는 수소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세톤이 증발하려고 딱 하는데 어때요? 물이 자꾸서 안 놔주나? 가지마! 이러면서 자꾸서 안 놔주죠. 그러면 아세톤이 증발하려는 경향이 원래 예상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증발을 덜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용액 중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이 이만큼일 때 라우레 법칙에 의하면은 아세톤의 증점력이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상보다 증기압력이 더 낮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만큼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증기압력이 나타나는 것은 용매인 아세톤과 용질인 물이 혼합되면서 아세톤이 자기의 몰 분율에 딱 준하는 만큼 증발하지를 못하고 예상보다 어때요? 증발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 인력이 적으면서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보다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나. 자, 여러분들 용매 간의 작용하는요, 용질 간의 작용하는 인력이 있는데 혼합되면서 인력이 더 커졌어요. 인력이 더 커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물질이 더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포텐셜이 낮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안정화가 되고 포텐셜이 낮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우리가 포텐셜이 감소했다 그죠? 그리고 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변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때요? 방출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열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1쪽을 보면은 이번에는 라우레 법칙에서의 양의 벗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벗어남의 대표적인 예로서 에탄올과 노르말 핵생인이 혼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에탄올과 에탄올 간, 에탄올에는 OH기가 있어요. 에탄올 간에는 OH기가 있는데 이 OH기와 OH기 간에 뭘 작용할 수 있다고요? 부분적인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 있죠. 물론 에탄올과 에탄올 간에는 이렇게 에틸기와 에틸기 간에 런던 분산력이라고 하는 비교적 약한 인력이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부분적인 수소 결합을 하죠. 이 부분적인 수소 결합을 하는데 에탄올을 이니셜을 따서 용매 그리고 노르말 헥세인을 이니셜을 따서 용질이라고 했고 에탄올도 용액 중에 표면에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노르말 헥세인도 용액 중에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노르말 헥세인은 그냥 뒤에 가려워져서 안 보인다고 합시다. 그때 에탄올과 에탄올 간의 수소 결합이 작용하면서 에탄올이 증발하려고 하는 경향 강할까요? 약할까요? 부분적인 수소 결합하니까 에탄올이 증발을 잘 못하죠. 에탄올과 에탄올 간에 부분적인 수소 결합하니까 에탄올이 생각하는 것보다 증발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에탄올하고 노르말 헥세인이 섞여 있고 이 노르말 헥세인이 에탄올하고 인력이 작용할 때는 수소 결합이 아니라 런던 분산력이죠. 인력이 훨씬 약하잖아요. 따라서 이 인력이 훨씬 약하니까 이 에탄올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력을 쉽게 극복하고 증발을 잘하는 거, 내 몸이 왜 이렇게 떠? 이러면서 증발을 잘하게 되겠죠.
예상보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에탄올 분자수가 많아요. 원래 이 용액 중에서 에탄올의 몰 분율이 이만큼일 때 라울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 에탄올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혼합이 되면서 인력이 더 작고 인력이 더 작으니까 증발을 더 잘해서 예상보다는 더 큰 증기압력을 나타내더라. 이만큼이 아니라 더 큰 증기압력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만큼 증기압력이 더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양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라울의 법칙에서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느냐?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어서 작용하는 인력, intellectual force, 작용하는 힘, 이것이 순수한 용매 또 용질 간의 인력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작으면은 이렇게 라울의 법칙에서의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혼합이 되어서 인력이 더 작아졌다는 것은요, 더 불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더 불안정화가 되면은 포텐셜이 그만큼 높아지죠. 안정한 상태에서 인력이 더 작아지면은 더 불안정화됐어요. 포텐셜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엔탈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니까 그 전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크벨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71조 위쪽의 내용을 봅시다. 라울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기 용매의 몰 분율이 1.0에 거의 가까운 이 영역에서는 잘 보세요. 거의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 선에 맞물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용질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음의 벗어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으면은 용질에 의한 음의 벗어남의 효과는 전체 중에서 거의 묻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의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비이상 용액이라도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은 묽은 용액, 즉 용매의 몰 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묽은 용액에서는 거의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상 용액처럼 되더라. 라울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뿐만 아니라 양의 벗어남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는 경우도 용매의 몰 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 경우에는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지 못하다가도 거의 실제로 나타나는 이 증기압력을 보면 어때요? 예,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 노란색, 이것과 잘 접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도 용질이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으면은요, 그 효과를 전체적인 성질로 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으면은 그 용매에 의해서 그 전체 성질이 지배가 되기 때문에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괄호 2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아세톤의 몰 분율이 거의 1에 가깝게 되면은 아세톤은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괄호 3의 내용의 제일 밑에 내용, 에탄올의 몰 분율이 거의 1에 가까울 때 에탄올은 뭐를 만족한다고요?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2쪽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35도씨의 클로로포름과 아세톤 혼합 용액에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에 따른 각 성분의 증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혼합 용액이 이상 용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성분의 증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보기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죠. 클로로포름과 누가 혼합이 됐다고요? 아세톤이 혼합이 됐어요. X축은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몰 분율 우리가 치로 이렇게 표현하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을 봤더니 왼쪽이 0이에요. 왼쪽이 0이라는 것은 클로로포름이 하나도 없죠. 그 말은 왼쪽 끝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순수한 아세톤이다 라는 의미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점점 증가가 되어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드디어 1.0이 됐어요. 그 말은 클로로포름이 몰 100분율로 따지면 100%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클로로포름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한 클로로포름일 때 그때 나타나는 증기압력, 이것은요 순수한 클로로포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기압력이죠. 아세톤과 클로로포름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제로라는 것은 순수한 아세톤, 즉 아세톤의 몰 분율이 1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증기압력은 바로 뭐의 증기압력? 순수한 아세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기압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0에서 1로 증가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아세톤의 몰 분율은요. 오른쪽 끝이 0이에요. 순수한 클로포름이라는 것은 아세톤이 없죠. 그래서 이 0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세톤의 몰 분율이 증가돼서 왼쪽 끝에서는 아세톤의 몰 분율이 1.0에 육박해 있죠. 점선은요.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상 용액을 가정한 거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증감에 따라서 클로로포름의 증기압력은 점선처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데 실제로는 점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세요? 실선처럼 나타났죠. 실선처럼 나타났다는 것은 이상 용액으로 가정한 것보다 증기압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났죠. 여러분 이게 라울의 법칙의 음의 벗어남이고 음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는 것은 혼합이 되었을 때 순수한 상태보다 인력이 더 큰 경우였죠. 그래서 음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봐서 클로로포름과 아세톤이 혼합을 했을 때 작용하는 인력이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보다 더 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세톤을 기준으로 볼까요? 오른쪽 끝은 순수한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의 몰 분율이 0이죠. 0에서부터 점점 아세톤의 몰 분율이 증감에 따라서 이상 용액이고 라울의 법칙을 만족한다면은 점선처럼 선형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증기압력은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잖아요. 이상 용액이 아니라 그 이상 용액으로 가정한 경우보다 증기압력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죠.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벗어남? 음의 벗어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클로포름과 아세톤이 혼합이 되어서 이 아세톤과 클로포름 간의 작용하는 인력이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보다 어때요?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분석을 먼저 해봅시다. 순수한 클로로포름에서의 증기압력은 273입니다. 순수한 아세톤에서의 증기압력은 347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순수한 동일한 액체 간의 인력인 응집력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응집력. 아세톤을 저희가 이니셜을 따서 AC라고 할게요. 그리고 클로로포름은 CHCl3라고 화학식으로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응집력이 누가 더 크냐? 클로로포름이 더 커요. 클로로포름이 응집력이 더 크다는 것은 뭘로부터 알 수가 있었냐면은 증기압력을 봤더니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력을 봤더니 클로로포름이 크더라 아세톤이 크더라? 아세톤이 더 큰 거예요.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증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기체 분자수가 좋고 기체의 부분 압력이 작으니까 증기압력이 어때요? 더 작게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응집력이 클로로포름이 커요. 자, 끓는 점을 볼까요? 끓는 점으로 보면은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클로로포름의 끓는 점이 아세톤의 끓는 점보다 더 큽니다. 몰 기화열을 봐도 이 아세톤의 몰 기화열보다는 클로로포름의 몰 기화열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여기서는 클로로포름을 보나 아세톤을 보나 모두 음의 벗어남이 나타나죠. 음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혼합이 돼서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은 혼합이 되면서 즉 용액이 형성되면서 더 안정화가 되었다. 또는 용액이 형성되면서 더 안정화가 되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과정은 발열 과정이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기 내용에서 기억부터 볼까요? 아세톤 분자 사이의 인력은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더 작죠. 응집력이 더 작아요. 뭘로부터 해석했습니까? 예,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력이 클로로포름이 더 작고 아세톤이 더 크다는 것에서부터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니은,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자, 용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개 간의 작용 인력이
순수한 아세톤 분자 사이의 인력 또는 순수한 클로로폼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는 더 크죠. 무슨 벗어남으로부터? 음의 벗어남으로부터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연의 설명은 옳습니다. 이번에는 디귿. 클로로폼의 몰 분율이 0.6인 용액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증기 속에서 클로로폼의 몰 분율이 얼마냐? 이제 전체 증기 압력을 구해야 됩니다.